누가 갑자기 저한테 이 10,000원을 들고 와서 그 10,000원이랑 제가 가진 이 10,000원이랑 바꾸자고 했다고 해볼게요. 저는 아마 바꿔주겠죠. 이게 위조 지폐가 아니란 말이죠. 10,000원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들고 있던 이 10,000원이 제가 처음으로 받은 용돈, 제가 처음으로 번 돈 뭐 이런 거여서 제가 이걸 기념으로 갖고 있는 거라면 이 10,000원 그냥 10,000원짜리 아니에요. 저한테 소중하다고요. 이러면서 안 바꿔주겠죠. 앞에 10,000원은 대체 가능한 자산이지만 뒤에 10,000원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보기엔 비슷해도 1:1 교환이 불가능하죠. 자, 오늘은 요즘 핫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토큰화한 NFT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NFT가 얼마에 팔렸다 이런 얘기 자주 들리죠.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미술관 가서 원본 제품 고르고 이렇게 골라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온라인에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돈을 내고 대체 가능한 음원을 내려받는 경우나 뭐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말이죠. NFT 붐을 일으킨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인데 제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토큰화됐다고 했잖아요. 블록체인을 쓰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컴퓨터 코드로 딱 증명해 놓을 수 있거든요. 원본 디지털 자산을 NFT로 이게 진짜라고 도장을 꽝 찍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무제한으로 복제가 가능했던 동영상, 이미지, 음악 파일 이런 건 사실 원본이 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냥 아무나 다 돈을 내듯 무료로 쓰듯 쓰고 있었던 건데 소유권, 판매 이력 이런 게 블록체인으로 저장이 되니까 이 원본은 그 자체로 희소성을 갖게 되는 거죠. 짝퉁은 바로 튀냐고요. 예술 작품에서는 원본인지 아닌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디지털 아트나 게임 같은 데서 주로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도 만일 누군가 원하시면 혹은 제가 원하면 이걸 NFT로 발행해서 신지은의 경제백과에서 처음 올린 NFT 관련 콘텐츠라고 팔 수 있습니다. 누가 살지는 모르겠지만요. 좀 감이 오시죠? 자, 최근 한국에서는 재정난을 겪어온 간송미술관이 운영비 마련하려고 국보 제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 100개의 NFT를 만들었는데 개당 1억에 판매했는데 그게 무려 80개 이상 팔렸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꺾은 대국의 NFT 2억 5천만 원, 한국예술가 미스터 미상의 작품 머니팩토리 NFT 5억 4천만 원에 진짜로 팔렸어요. 해외에서는 고 스티브 잡스의 입사 지원서가 NFT로 발행됐대요. 1973년 잡스가 손으로 쓴 입사 지원서라는데 이 NFT가 23,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30만 원에 팔렸고요. 전통적인 경매장에서도 NFT 경매를 도입했는데 래퍼 제이지의 앨범 표지 NFT가요. 소더비 경매에서 1억 6천만 원에 판매된 게 특히 유명하대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예술가들도 NFT 붐 속에 떼돈을 벌었습니다. 디지털 아트 작가의 비플의 작품은 한국 돈으로 놀라지 마세요. 790억에 크립토펑크 시리즈의 한 작품은 132억에 팔리기도 했으니까요. 유명 작가 뱅크시의 작품을 1억에 사서 불태운 다음에 이제 원본 없어 선언하면서 그 퍼포먼스를 NFT로 만들어 팔았더니 오히려 값이 4억으로 껑충 뛴 거죠. 이 정도면 살짝 이해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디지털로 전환을 하는 시대이고 추억도 자산이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을 대충 들으셨으니 아시겠지만 2019년 1,600억이었던 NFT 시장 규모는 2020년 3,900억으로 2배 이상 뻥충 뛰었고요. 올 들어서 1분기 NFT 거래량만 2조, 정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 시장을 그냥 넋놓고 지켜만 보고 있을 리가 없죠. 아무래도 NFT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먼저 이걸 다루는 기업들의 몸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게임 분야가 핫한데 게임 아이템이 돈이 된다고?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NC소프트의 리니지 하시는 우리 린저씨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집행검이 현금으로 5억이라면서요. 게임은 게임일 뿐. 이 집행검 들고 가서 5억짜리 아파트 사겠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겠지만 NFT를 통해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걸 NFT로 발행해 팔면 진짜 5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NFT 기반 게임 크립토키티의 고양이 드래곤 카드가 신기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600이더리움 올 5월 초순 시세로 약 13억에 거래가 됐고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투자하시는 그 가상자산 중에서 엑시 인피니티는 엑시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NFT로 만든 건데 게임할 때 받은 엑시 인피니티 코인으로 그냥 아이템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MZ세대가 요즘 알바 대신 그렇게 한다네요. 덩달아 코인 가격도 떡상 중입니다. NFT랑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굵직한 기업들도 NFT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 다 알 비자 카드 NFT에 최근 계속 돈을 쓰고 있어요. 아니 카드 회사가 왜 NFT를 사고 투자하고 그럴까요? 이유는 NFT 시장의 초창기 이커머스 시장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커머스도 작은 기업이 물리적 매장 없이 상품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지 않냐. NFT도 왠지 그런 것 같다. NFT가 큰다면 이걸 결제하는 수단이 필요할 거고 이걸 쉽게 구매하고 결제하고 보관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신시장 같다는 거예요. NFT 붐이 지금보다 더 일면 사람들이 NFT 거래 편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몰릴 거잖아요. 비자 카드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카카오
카카오가 크래프터 스페이스를 런칭하고 NFT를 직접 발행할 수 있게 한 거나 네이버 라인이 라인프렌즈 NFT나 NFT 마켓을 출시한 거나 다 플랫폼 안의 사람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락인 전략인 거죠. 삼성전자도 102억을 들여서 NFT에 투자하고 있는데 NFT랑 뭔 상관이야 싶으시겠지만 왜 저희 집 TV도요. 대기화면 틀어놓으면 그림 작품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만일 이 작품이 NFT로 산 엄청 유명한 작가 그림이라면 자, 제품의 아트 모드 속에 마치 화면 모으기처럼 미술품을 띄울 수 있는 TV와 시너지가 있다는 거죠. NFT의 인기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면서 2021년에는 또 다른 개념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메타 유니버스인데 요즘 핫한 그 메타버스도 NFT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우리 물건에는 이름도 써놓고 표시도 해놓고 할 수 있는데 가상 공간에서는 누가 해킹이라도 해서 아이템이 복사되거나 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 NFT를 활용한다는 거죠. 페이스북이 요즘 메타버스의 진심이잖아요. 이 그림까지 당연 내다보고 있겠죠. 최근에 페이스북이 NFT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NFT로 발행하는 시도도 있는데 2021년 6월 소더비 경매에서 앨리스라는 인공지능이 팔렸는데요. 이 앨리스는 사람의 말을 듣고 대답도 하는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앨리스의 마음이 NFT로 발행이 된 거죠. 앨리스 INFT 낙찰자는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도 소유하게 되고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계속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움직이는 자산을 갖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무후무한 NFT 붐 속에 돈을 버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 영상 쭉 보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거라도 단점 없이 장점만 있는 건 없죠. NFT에 대한 우려도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 우선 NFT가 좋다니까 그냥 무조건 투자하는 눈먼 돈의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NFT를 통해 벼락부자가 된 만큼 그 잠재력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품고 있다는 비플 작가마저 지금 당장의 시장 상황은 버블이라고 생각한다 밝혔고요. 환경 문제 역시 걱정이에요. NFT의 발행 유통이 결국 블록체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결국 컴퓨터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막대한 데이터 처리로 인한 전력 소비 문제가 되죠. 법적 문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원작자가 모르는 사이에 내 작품이나 소유물이 NFT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뱅크시 작품의 NFT가 가짜로 밝혀져서 요 며칠 계속 화제죠. 전통의 지식재산권에서는 어떻게 활용될지, 언제까지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될지, 각 나라에서 어떻게 이걸 통일성 있게 규제할지 등등 논의돼야 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는데 블록체인이 해킹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다 보니까 NFT가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죠. 소규모의 개방형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FT들은 특히 더 취약합니다. 마지막으로 NFT를 통해 취득한 소유권,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소유 대상의 원본이 그냥 사라져버릴 우려는 얼마든지 있죠. 온라인 디지털 파일의 경우에 특히 더 그렇고요. 예를 들어 최고 입찰가 27억을 넘긴 잭도시가 트위터에 처음 남긴 트윗의 경우에는 그가 삭제 버튼 딱 누르거나 트위터가 서비스 종료하면 작품의 원본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한동안은 NFT 시장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밀려들어올 걸로 보이긴 합니다. 이미 된다 안 된다를 논하기에는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뛰어든 기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신규 투자의 장을 열긴 했지만 아직 시장 초창기인 만큼 관련주 투자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5억짜리 게임 아이템 집행검 이거 담보로 집을 사는 시대는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의견 많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함께 와주신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음도 인생도 찐 부자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